한자여기 낱말 이야기 25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뜬금없는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산부인과라는 것 우리가 많이 듣죠. 그리고 임산부, 또 임신이다, 뭐 임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택했냐면 우리가 제대로 구별을 하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헷갈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임산부 한번 볼까요? 임은 아이 뵐 임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뵌다. 그리고 산은 낳는다.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낳는다. 부는 며느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 좀 복잡한데 뜯어보면 괜찮습니다. 맡길 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이 임자에 대해서 역임하다 할 때 썼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맡긴다. 맡김으로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이 이렇게 좀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일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맡겼다. 여자에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뭔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신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여의 아이벨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아이벨임은, 여자가 이 임자로 써도 같은 글자가 됩니다. 네. 임이다. 아이벨임이다. 낳을 산이다 하는 것은 낳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면 사실은 이 선비언이라는 글자예요. 선비언,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머리혀를 쓰게 되면 얼굴을 뜻하는 얼굴 안인데요. 얼굴 안이 되는데 이게 선비언이다. 그리고 난다,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여기에 트럭삼이 빠지고 날생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글자가 뭐냐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런 모양의 글자예요. 여기 이제 트럭삼이 있다. 트럭삼은 선비는 이렇게 수염이 잘 있겠죠. 옛날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트럭삼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사실은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이 윗부분이 그럴 문자가, 이 글자를 쓰는 것이 원래 글자예요. 이거 쓰다 보면 속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럴 문이 있고, 이것은, 기술금입니다. 자, 여기에 문이란 뜻이에요. 문신을 얘기합니다. 문신. 문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거나 사람이 죽을 때 악령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의 몸에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립니다. 주로 붉은색으로. 그것을 문신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문신을 그리느냐 하면 이것은 상기석을 얘기하지만 사람의 이렇게 이마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마가 이렇게 떡 벌어지게 잘생긴 그렇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선비언이 들어갔느냐 하면 사실은 사람이 문신을 새기는 때 크게 보면 지금 제가 태어날 때 죽었을 때 했지만은 또 하나 사람이 성인이 되는 관례를 올릴 때 그때도 어떻게 뭔가 좀 일종의 문신 같은 걸 했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아주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신을 새겼다. 여기에 나을 산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새기는 문신이에요. 문신을 새기고 태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학자마다 이론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태어나서 문신을 새긴 상태의 모양이다. 나았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며느리부는 좀 복잡한데 며느리부는 여자죠. 자, 오른쪽 글자가 좀 복잡합니다. 비를 뜻하는 빗자루 추를 얘기합니다. 빗자루. 위에는 손이 되겠습니다. 손. 그렇죠? 이 손으로 뭔가 어떤 천으로 된 걸레, 천임으로 이렇게 수건근이 들어갔겠죠? 천으로 된 걸레를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빗자루를 얘기합니다. 그 빗자루를 잡은 여자가 며느리다는 것이죠. 집안을 청소하기도 하고, 주로 사당을 청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임산부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낱말 한번 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것은 임신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임신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때 임자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같은 글자다. 신은 여자의 이렇게 별진자, 떼신자가 쓰여 있죠. 그래서 임신이라고 합니다. 네. 몸신자를 쓰면 안 되겠죠. 네. 자, 임신한 사람을 임신부라고 하겠죠. 당연하겠죠. 줄여서 임부라고도 합니다. 임신한 사람. 자, 그러면
임산부는 무슨 말일까요? 임신부, 임부. 물론 임신부라고는 잘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쓰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임부입니다. 그런데 임산부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임부와 산부를 합친 사람이에요. 임부는 임신한 여자, 산부는 출산한 여자예요. 이미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임부는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고 산부는 아이를 출산한 상태예요. 산모를 얘기합니다. 이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죠. 산모가 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임산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임산부, 생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임산이란 말에 또 우리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글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집 딸 임산 때가 되었지 않았어? 임산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죠. 요즘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 임산할 때가 됐는데 할 때 그때는 이게 임산이라고 합니다. 임자가 다릅니다. 임은 임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해산에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곧 해산, 출산에 다가왔다, 임산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임자로는 누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옆에 있는 것, 그것을 임종이라고 하죠. 물론 본인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임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다가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임종이라고 하죠. 종신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놈이니까 이제 어떻게 사망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임종하는 것도 종신이라고 합니다. 종신은 했느냐, 종신은 하셨습니까 하는 것은 임종을 보았느냐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임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에 이제 임박했다, 출산에 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글자이지만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제가 가져온 그것이 산부인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 있는 거 알죠? 저도 잘 알았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어느 날 예전에 젊었을 때입니다. 30대니까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인데 일본에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 길에 간판에 보니까 산과라는 말이 있어요. 산과. 그리고 부인과라는 그런 말을 보았어요. 저는 이 산부인과라는 말은 알아도 산과와 부인과는 이렇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렇게 가는 출산과 관련해서 가는 것을 산부인과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산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것은 산과에서 하고 그 이외에 부인병과 관련되는 것은 부인과에서 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저는 병원에 이렇게 나눠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자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과와 부인과를 합쳐서 산부인과를 한다. 이것이 그때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이런 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헷갈리지는 않으셨는지 구분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임신과 관련돼서 비슷한 말이 또 한자 말이 어려운 말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이것은 잉태라고 합니다. 잉태. 잉자는 이것도 아이 벤다는 다 아이 벨 글자예요. 기독교 그런 게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하는 잉태. 임신했다, 회임했다. 이것도 회임이랍니다. 회임. 우리가 사극에 보면 잘 나오죠. 중국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다. 뭐 그런 회임. 회는 품는다는 뜻이죠. 가슴에 품는다. 예. 임신해서 품는다. 그리고 회임이라고도 합니다. 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다 임신과 관련된 그런 글자예요. 예. 오늘 우리가 평범하지만 잘 따져보지 않으면 대략 썩어 넘어가는 글자 낱말 중에 하나를 택해봤습니다. 오늘 임산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